서울회생법원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 둘 중 한 명은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막 한숨 돌리려던 나이에 왜 그들은 파산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걸까요? 오늘 영상 제목에 매달 300만 원이라는 돈. 어떤 분에게는 사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의 진짜 의미를 파헤치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장이 왜 평생 일군 아파트까지 날려야만 했는지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은퇴를 꿈꿉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부부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는 여유로운 삶.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60대 이상 한개 가구, 즉 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 써도 빚이 남는 가구의 경우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무려 12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연소득 2,716만 원에 빚 갚는 돈이 3,303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은퇴의 민낯입니다. 올해 62세인 김성철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대학 보내고 결혼할 땐 사돈 내에 아쉬운 소리 안 듣게 집 장만해도 보태주고 전형적인 자식 올인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정작 그의 노후 준비라고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이제 막 대출을 다 갚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려면 몇 년 남았고 당장 손에 쥔 현금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도 먹는 장사가 최고라는 주변의 말만 믿고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털어 홍대 앞에 매운 닭발집을 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인테리어 3천만 원, 집기 2천만 원. 여기에 월세 500만 원과 인건비까지 매달 나가는 고정비만 1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개업 효과로 지인들과 손님들이 몰려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하지만 반짝 손님이 끊기자 평일 저녁에는 텅 빈 테이블을 보며 한숨 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매출은 급감하는데 매달 1천만 원에 가까운 고정비는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재료비를 아끼려 새벽 시장을 돌고 인건비를 줄이려 혼자 밤늦게까지 주방과 홀을 뛰어다녔습니다. 매일 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야속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인 지출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직장 다닐 땐 몰랐던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니 수십만 원이 나왔고 재산세, 자동차세, 자녀들 경조사비 등 고정 지출만 해도 2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내의 병원비까지 더해지자 정말 한 언론의 표현처럼 숨만 쉬어도 300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게 수입은커녕 생활비조차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김성철 씨는 6개월 만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퇴직금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손에는 빚만 남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다른 사업에 손을 댔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해야 했습니다. 김성철 씨의 가장 큰 실수는 노후 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을 한 방을 노리는 사업 자금으로 모두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는 준비 안 된 자영업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김성철 씨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소득 단절의 공포 속에서 조급한 마음에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파산에 이르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또한 그는 치명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당장 매달 쓸 돈, 즉 현금 흐름이 없으면 아파트는 그저 세금만 내야 하는 자산일 뿐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액의 약 90%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등 집 문제 때문에 소진된다고 합니다. 이는 은퇴 전부터
이미 노후 자금이 부동산에 저당 잡혀 현금 흐름을 만들 기회조차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철 씨의 안타까운 실패를 따라가 봤습니다. 어쩌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을 피할 방법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철 씨의 동료였던 박진우 씨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자녀에게 많은 돈이 들어갔고 남은 건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드는 대신 자신의 재정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부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내 집에 살면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고정적인 월급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성철 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기를 자초한 것과 달리 박진우 씨는 아파트로 연금을 만들어 안정을 찾은 것입니다. 또한 그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탕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계좌 내에서 안정적인 펀드나 ETF에 투자하며 추가 수익을 만들고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루는 과세 이연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김성철 씨의 퇴직금이 한순간에 소비된 것과 달리 박진우 씨의 퇴직금은 계속해서 일을 하며 성장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숨만 쉬는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후 매달 얼마가 필요할지 막연히 아껴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펜을 들고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세, 자동차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최소한의 경조사비와 병원비까지 피할 수 없는 고정비용 목록을 작성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놀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노후의 시작점입니다. 둘째, 한 방이 아닌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하나의 사업에 올인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배당 소득까지 여러 개의 작은 월급 통장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현금 흐름이 받쳐줄 수 있도록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의 핵심입니다. 셋째, 집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상속 자산에서 노후 자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상속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최소한 선택지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성철 씨의 비극은 매달 300만 원을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후 파산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계기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지금 바로 나의 노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혹은 나만의 노후 준비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